네, 안녕하십니까. 전천후상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부동산 매물 확보 어떻게 하는지 그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이 첫 번째가 오프라인 전단지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가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오면서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연관성이 좀 있다 보니까 요즘에 부동산 매물 확보들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다이렉트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매물 확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워킹이죠. 워킹.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떠한 매물들을 좀 내놓고 싶다. 이걸 좀 팔아달라. 얼마에 팔릴 수 있겠냐 하면서 워킹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이 워킹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이것도 온라인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워킹 손님들이 사무실에 들리지 않고 대부분 전화로 해가지고 뭐 어디에 광고 좀 올려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에 워킹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워킹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나이대가 한 60대 전후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와서 내놓는 경우가 좋은 매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좋은 매물이라는 것이 팔기에 괜찮은 매물이 아니라 날리지 않는 날리지 않는 매물. 매물은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날리지 않는 매물이 최고예요. 그 중에서도 나갈 만한 매물을 줬다 그러면은 최고입니다, 최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화로 부동산 사무실에 쫙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무실 내놓고 싶다 그러면 한 10군데 깔아요. 그러면은 제가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광고하는 플랫폼들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겹친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이 큰 차이를 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의 본질 같은 거를 다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하튼 부동산 플랫폼으로 거의 다 광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나 아까 제가 이 두 번째 때 이야기 드렸던 온라인으로 또 넘어갔던 시장에서 네이버나 뭐 블로그나 뭐 직방이나 뭐 다방이나 뭐 네모나 뭐 이런 식으로 이 플랫폼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명이 엄청나게 똑같은 자리에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빼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와서 나한테 물건을 주고 왔던 사람들, 혹여나 이제 다른 사무실에 들렸다 하더라도 한두 명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날리지 않는 매물이 좋고 가장 팔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금액만 괜찮다면. 네. 근데 이제 워킹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그럼에도 좋은 자리 부동산 사무실들은 이런 이제 나이대가 60대, 아직은 이 온라인화가 좀 덜 돼 있는 분들이 와서 들려가지고 물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물건, 괜찮은 물건만 잘 잡아서 광고하면 아주 괜찮다.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은 워킹이 예전보다는 거의 사라졌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매물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전단지.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전단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새벽이나 저녁 늦은 밤에 전단지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전단지 작업으로 광고하는 거는 별로 거의 사라졌는데, 매물 접수하는 전단지는 아직까지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주택가에 매물을 확보할 때 전단지를 많이 붙이고 상가도 많이 붙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뭐 빌라 같은 거라든지, 아파트는 워낙 그 경비가 심해서 아파트는 전단지 붙기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슨 회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모임회 뭐 이런 게 있는데 돈을 주고 가입하는 건데, 뭐 이 안에서 뭐 지켜야 될 수칙 같은 게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 전단지를 돌리지 말자, 같이 공동으로 같이 빼자 하는 뭐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뭐 전단지를 많이 넣지 않고, 뭐 단독 아파트나 이런 건 좀 괜찮고, 뭐 빌라라든지 뭐 원룸이라든지 그다음 상가, 뭐 사무실, 뭐 주택 전단지 작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매물을 확보합니다. 지금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명함 작업. 명함 작업은 상가 영업맨들 같은 경우는 명함 작업합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있으면 직접 들어가서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인데요. 안 그래도 뭐 제가 이쪽에 담당하게 됐는데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명함 주고 나오고, 또 다른 가게 가서 명함 주고 가고 나오고, 상가 영업맨이라고 하죠. 그 상가 중개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명함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은 명함 작업을 거의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전에는 이제 명함 작업을 해서 하시는 분도 있다. 지금도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근데 예전만큼은 많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튜브나 뭐 블로그, 그 다음에 인스타를 통해서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상가, 뭐 사무실 내놓는다 그러면 사무실 임대 쳐봐요.
그러면은 이 몇 개 이렇게 뭐 광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무실 임대를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다 전화해가지고 다 내놓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동시에 똑같은 날에 그 다음날 거의 다 비슷한 날에 다 올라와요. 그러면 아 물건 뿌렸구나. 날리는 물건이구나. 이 물건이 상당히 괜찮다. 그러면은 블로그 중에서도 이제 상위에 올려가지고 최대한 빨리 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하튼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도 매물을 내놓고 또 기타 다른 SNS, 유튜브나 인사를 통해서도 많이 내놓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이나 인터넷을 좀 숙달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많이 내놔요. 저는 블로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매물 접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를 잘하면 매물 접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맥락에서 나와지고 근데 요즘 부동산 매물 확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첫 번째는 이제 사무실 워킹, 두 번째가 전단지, 세 번째가 명함, 그다음에 네 번째가 SNS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이런 식으로 다 조금씩은 하긴 하는데 요즘은 부동산 매물 확보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훔칩니다. 물론 예전부터 인터넷이 온라인화 됐을 때 오프라인에서 넘어갔을 때도 훔치는 사람도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눈치를 좀 많이 봤어요. 눈치를 보고 따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서로 그런 식으로 룰 같은 게 있었어.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님이 있으면 뒤에 몰래 가가지고 계약을 시켜버린다든지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은 이 온라인에 넘어가고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다 훔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훔치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광고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위치가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보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광고가 올라오는 순간 다른 부동산에서 이 매물이 나온 걸 알고 작업을 해갑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무슨 부동산인데요. 저희도 안 그래도 이쪽에 라인에 찾는 손님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도 손님 한번 붙여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네 붙여보세요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웬만해서 붙여보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제 빼려고 가격을 내놨으니까. 그러면은 그와 동시에 손님이 있든 말든 없든 같이 여기다 광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SNS에 올리고 올릴 때 다 올리겠죠. 나는 이제 이걸 손님을 기다리고서 광고를 냈는데 이 다른 부동산들이 물건을 따간다. 그러면은 나만 있으면 내가 이 물건을 뺄 수가 있는데 다른 부동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확률이 2분의 1, 50%로 줄어든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우리 걸 보고 이 두 명이 있는 거 보고 또 따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30%로 내려갑니다. 3개만 붙어있으면 괜찮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7개, 7개, 23개, 30개, 5개. 물론 이제 확대하면 조금 달라지긴 한데 그만큼 이런 식으로 온라인화가 되면서 매물 위치가 공개가 되면서 구하는 손님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어디에 매물이 나왔는지 아니까. 근데 거꾸로 저희 부동산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이 저는 개파는 시장이 됐고 본질을 잊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네이버 부동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네이버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네이버 부동산이 위치 기반으로 한 뒤에 이런 식으로 시장 자체가 완전 쓰레기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눈치를 봤다니까. 초반에 눈치를 봤어. 그건 괜찮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만 논다고 쳐봐요. 여기에 물건이 나왔어. 내가 맨날 보는 건물이고 상가야. 그러면 여기에 물건 나왔던 거 모를까? 알지? 알면서도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근데 빠꼬만 애들은 그 다음에 가가지고 바로 광고를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엄청 심화돼가지고 지금은 네 거 내 거가 없어. 물건은 많아. 손님만 있으면 돼. 근데 손님 붙여서 자기 물건을 따지도 않았어. 그럼 보고 그냥 막 갖다 대는 거예요. 물건도 없으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여기 찾아가가지고 작업해가지고 하거나 막 뚫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고. 그러니까 이런 개판이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게 네이버 부동산 지도 기반의 나온 뒤로부터 이렇게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에 위치 기반 안 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콜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점유율을 네이버에 엄청나게 넘겨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넘겨주기 전에 부동산 협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점유율을 다 줘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부동산보다는 블로그를 많이 했어요. 그나마 여기는 조금 이런 식으로 만약 광고를 이런 식으로 올리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 블로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동에 뭐 카페 할 만한 자리, 식당 자리를 올려놨다고 광고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다른 부동산들이 이 물건을 작업해 갑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좀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게 전에는 만약 실손님이 있었을 때나 이걸 딱 보여주고 마음에 든다고 하면 몰래 몰래 가져가는 그런 구도였단 말이에요. 암암리에 저도 그랬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그랬듯이 개판이 됐다고 했잖아요. 내가 만약 이 물건이 나왔어 그러면은 뻔히 그 사람이 물건을 훔쳐갔는지를 알면서도 그냥 막 갖다 올립니다. 따가지고 내가 따갔다? 뭐 죽건데 다 그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이제 암암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암암리가 아니지, 이제 대놓고 답니다. 대놓고 답. 근데 이제 초보들은 이런 거 사진 올려놓으면 잘 못 찾는데 고수들은 이런 거 찾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10초면 찾아요. 만약 이렇게 찍었다, 내가 아는 동네다, 10초면 찾습니다. 저번에 제 사장님이 미용실 광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무슨 동? 요런 와꾸의 건물 하나밖에 없는데 딱 3초 만에 찾았나? 이게 쉬워진 이유가, 이런 이유가 요즘은 SNS를 많이 해서 이런 식당에 가면은, 이런 식당에 가게 되면 사진 찍고 사진을 올린단 말이에요. 개인 SNS 계정에. 그래서 이런 거 찾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찾는 거 웬만한 베테랑들은 찾는 거 시간 좀 먹게요. 시간 좀 먹게 금방 찾습니다. 전부 다 초짜들이야 이런 거 못 찾지, 웬만큼 이쪽에서 굴러 먹는 사람들을 찾는 거 진짜 쉬워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이렇게 찍는다. 그럼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점, 단점. 웬만한 부동산들은 모른다. 어디에 나왔는지 모른다. 단점. 손님도 알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손님들도 보면서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느낌이구나 하고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콜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왜 했냐면 부동산들이 다른 부동산들에게 물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꾸로 손님들조차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손님들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근데 진짜 찐 고수들은 이런 거 이렇게 올려서 찾습니다. 어렵지 않아. 진짜 어렵지 않아. 이런 의자 구조 금방 찾습니다. 이런 것도 다 찾아. 전봇대 각도, 그 다음에 건물 구조 조금만 보여도, 건물 색상, 뭐 전신주, 뭐 아니면 창틀 프레임, 이런 거 조금만 힌트만 줘도 바로 찾습니다. 제가 그래도 엊그제 신문에 뭐가 났길래 찾아봤는데 뭐 금방 찾겠더라고요. 어딘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부동산 매물이 트렌드가 좀 바뀌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부작용이 생겼다. 온라인화가 되면서 부작용이 생겼다. 제일 지랄 같은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네이버 부동산, 이 위치 기반 제일 먹 같다. 위치 기반 열심히 하더라도 남들이 다 까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매물을 처음에는 많이 안 올렸어요.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5개, 20개밖에 안 올렸어요. 단돌이 돼 있거나 주인한테 확실하게 해가지고 따기 힘든 물건들, 막 쳐들어가도 못 따는 것들, 그런 것들만 좀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 전략을 해가지고 아무튼 네이버 부동산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니꺼 내 거가 없어. 막 올려.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아무 때나 붙여볼게. 그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동산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할지라도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점유율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이게 트렌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좋은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미 이들한테 이런 공인중개사가 기득권을 뺏겨 버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부동산 위치 기반이 된 뒤로부터는 와, 이건 진짜 좀 아니지 않냐? 일의 본질, 그러니까 업의 본질을, 근간을 흔드는 일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자주 했단 말이에요. 제가 협회에도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이거 보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 답답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협회에서 그때 직원이 하는 말이, 뭐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뭘 기대를 하겠나 싶어서 저는 전화 끊어버렸는데, 여하튼 뭐 지금 부동산 중개 시장이 이렇게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십시오.